그럼 저희 목요일 온라인 국고처 두 번째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 첫날 함께하게 됐는데 지금 네, 시장 먼저 흐름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2025년도 키워드를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2025년도 우리가 항상 그 새해를 시작할 때 뭔가에 대한 키워드들이 주목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미래 주식이 현실이 되는 시간, 이제 그 키워드들이 존재를 했던 거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시장이라는 것이 주식은 뭘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래량? 현실주의잖아요. 네. 거래량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주식은 우리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주식은 이제 기대감 우리가 이제 꿈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래에 대한 이런 성과들이 현실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런 꿈들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고 그런 꿈이 없어지면 주식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탐욕이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2025년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네. 희망. 희망. 네, 희망이라는 키워드.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대단히 무서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 항상 보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경제가 안 좋다. 그죠? 거기에 주식 시장도 안 좋다.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 투자 시장이 안 좋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 이런 희망에 대한 키워드가 2025년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 국고처를 진행하면서도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시장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현재 글로벌 증시는 상당한 상향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보다 안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희망에 대한 키워드가 좀 더 시너지를 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대선 키워드와 밀접하게 또 엮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희망에 대한 키워드가 강하게 오르면서 우리가 2025년도 증시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결국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전력 설비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들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을 붙여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올해의 키워드는 희망이다. 또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온라인 국고처 남은 2시간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의 증시 전반적인 관심주 한 종목과 또 오늘 상담드린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 하나 이렇게 총 2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망 종목들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둘 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66-036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상로 대표님 힘내시라고 좋아요 한 번씩과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누야샤님 안녕하세요. 아이스님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대표님,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네. 매수가 64,000원이시라고 하는데 좋아요 공략 이런 거 하고 오늘 시작해야 좋아요 되지 공략 않나요? 한번 네. 해볼까요? 피디님, 저희 지금 좋아요 몇 개일까요? 968개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목표 1100개. 오늘 좋아요 목표 개수 1,100개. 네. 알겠습니다. 10일 1등 2번. 네. 알겠습니다. 1월 1일 또 기념으로 그쵸. 해서 1,100개 저희 좋아요 꼭 채워주시면 저희 이상로 대표님이 유망 종목들 쏙쏙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고요. 6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3% 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올해 좀 눈여겨봐야 하는 뉴스 중에 한 개가 네. 오늘 이제 발표된 뉴스가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 젤렌스키, 자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죠? 이 젤렌스키가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올해 무조건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러시아와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월 2일이 되어서는 우리는 이제 전쟁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그럼 1월 20일 전까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 트럼프의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젤렌스키도 결국 미국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받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쓸모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 앞으로는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재건 관련주는 5가지를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대장주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HD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요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재건주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가는 것이 미국이고요. 그러나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은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움직임을 보였던 거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SY하고 SY 스틸텍입니다. 이건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인데 실제로 모듈러 주택에 대한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5가지 종목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HD 현대건설 기계는 뭐 우리가 보유하면 손해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한번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급락은 급등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젓가락이 있으면 수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수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합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앞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꾸준하게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건설기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보시면 이제 신고가 모드에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현재 HD 현대건설 기계가 잠시 조금 주춤했던 부분은 보이고 있지만 이번 상승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6,000원 이상까지는 상당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홀딩하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 또 관련해서 전진 건설 로봇도 함께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또 저희 오늘장 뜨거운 종목이죠.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연출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이상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로봇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S티어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티어 기업이 있고 우리 B티어 기업이 있다. 이 B티어는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 대신에 이제 A티어와 S티어는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 정도 보유를 하면 좋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요 두 가지가 이제 장중 상한가를 한번 갔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따라오는 애들이 유로메카라든지 SPG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오늘 상당히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종목군의 공통점은 현재 대기업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에요. 예, 결국에는 대기업과에 대한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현재 상당한 로봇주 안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제 감속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여기 나연행하고 같이 이거 잡았다 폈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예, 관절. 관절. 네. 그 관절을 만드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관절 관련된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로봇주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 조금 이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점 상위 갔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점 상위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자, 우리가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물량 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미리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죠. 저는 저희 회원분들하고 SPG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자, 그 밑에 이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 오늘 장이 상한가를 끝나더라도 내일 장에서 조정폭이 좀 나온다면 차라리 그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SPG 같은 기업도 이런 기업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키워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기 키워드가 대기업 키워드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고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상승세가 조금 부족한 로봇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 관련된 로봇주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스맥이라는 기업에서 스맥이라는 기업. 자,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맥이라는 기업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스맥이라는 기업의 이 키워드 그 뭐랄까 이제 그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걸까요? 회사들이 그 삼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삼성은 이제 파란색 바탕에 삼성이라는 글귀가 그렇죠. 딱 적혀 있잖아요. 네. 스맥은 파란색 바탕에 스맥입니다. 오. SMEC. 자, 나중에 비슷하네요. 한번 검색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보면 왜 삼성이랑 관련이 있었는지를 로고. 알 수 있어요. 회사 로고, 네. 회사 로고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는 맞지만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순환매 로봇주에 대한 순환매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격 매수는 권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우진이고요. 매수가 8,020원이시라고 합니다. 우진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6,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또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고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 잠깐만 저 화면을 좀 띄워도 좋습니다. 될까요? 네. 네,
요 화면이거든요. 요 보시면 요게 이제 삼성 그렇네요. 원래 요 안에 이제 글귀가 이제 삼성이 적혀야 되는데 네. 스맥이라는 회사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다 보니까 아직 임원진들은 과거 이제 삼성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현재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이 뭐였죠? 우진입니다. 우진.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우진 기업들이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이 약 5만 4천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바닥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진도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이런 240선과 480선 장기평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 일시적으로 강하게 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급락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차트들은 계단식 차트가 형성되는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상단에 있는 여기 이 박스가 8,000원 밴드부터 이제 만 원대 밴드에 대한 요게 하나의 그 뭐랄까 이제 우리가 박스 가두리가 쳐져 있는 거고 하나의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마디가 여기 이제 7,400, 8,400 요 마디가 또 하나 형성되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급락이 떨어져 가지고 주가는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단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출렁거리고 두 번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7,400원에서 7,000원 밴드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000원, 7,400원 밴드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 단기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목표가 7,400원 선에서 맞게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15,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칩스앤미디어도 3% 넘는 상승세 연출하면서 1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막 종목 상담을 빠르게 많이 해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하나하나를 볼 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시나요? 조금 섞이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제가 깊이 아는 인간 유형 중에 한 개가 네. 항상 중간에 중간에.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이상로 대표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세하게. 근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그걸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젠스님이 댓글로 상세히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 표 나왔다. 네, 그죠? 한 표 나왔습니다. 한 표 나왔고, 자, 그리고 우리 뭐 네 마음대로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나윤 앵커였고, 맞죠? 자, 일단은 한 표씩 보고 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뭐 상세히 해주기를 원한다, 또는 이제 간략하게 하기를 원한다,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상세한 설명이 좋다고 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와 이제 비견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비교가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칩스앤미디어가 보면 이제 영상으로 띄울 수 있는 설계 칩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칩스앤미디어거든요. 이 칩스앤미디어가 과거에는 그런 이제 영상 설계 칩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2023년도부터 지금 보면 2023년도 1년 동안 주가가 6,750원을 저가했는데 그 자리부터 37,000원까지 우리가 이제 주식 수익률 따지면 6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600% 가까이가 오르고 난 다음에 고점을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점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한번 꼭지 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꼭지 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꼭지 치고 지금 빠지는 차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는 책에 엄청 많이 나온 차트입니다. 뭡니까?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깨, 머리, 어깨 치고 빠졌는데 밑에 거래량도 보세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자, 어깨 올라올 때 거래량이 붙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꼭지 칠 때 거래량 또 다시 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깨 칠 때 또 다시 거래량 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단계로 진행되고 난 주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떨어졌던 자, 요런 자리 지금 보면 이제 25,000원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딱 뚫기 힘든 자리예요. 사실 저항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또다시 25,000원 자리에서는 물량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진 구간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칩스앤 미디어까지 상세한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이상로 대표님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저희가 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신 좋아요를 받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아요 저희 이상로 대표님 목표 개수가 1,100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PD님 저희 지금 좋아요 몇 개일까요? 977개라고 합니다. 40개만 더 얻으면 목표 개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1,100개. 140개 해야죠. 네. 네. 970개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30개를 내야 되잖아요. 130개. 네, 130개를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130개 꾹 눌러주시면 이상로 대표님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선님이 930번째 좋아요 꾹 눌러주셨다고. 네. 젠스님 감사합니다. 그 위에 한경TV 박씨 오대미 나윤님이라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굉장히 또 동안이시고 핸섬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S&T 홀딩스고요. 매수가 24,500원이시라고 합니다. S&T 홀딩스 또 시세 잘 나와주다가 지난주부터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주가 밀리면서 22,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님. S&T 홀딩스를 조금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추천하는 분도 조금 잘못된 겁니다, 사실. 왜 어떤 이유가 그러냐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S&T 홀딩스가 지난주에 한번 떠서 거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사실 이제 S&T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방산 관련돼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 에너지 같은 기업은 잠깐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최근에 이제 방산 이슈가 확대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올해도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S&T 그룹 안에서도 왜 S&T 에너지를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냐면, 자, S&T 에너지는 그래도 거래가 좀 붙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S&T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히 좀 대응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21,000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호가를 보시면 호가가 다 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호가가 조금은 이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죠? 왜 이런 모양이 발생하냐면 듬성듬성 발생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발생해 있다는 것은 그 시간마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될 때마다 체크가 되는 건데 그 시간마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호가 자체가 이제 듬성듬성이 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1분봉에 대한 상황인데 1분봉 상에서 11시 2분에 거래가 얼마 터지냐면 3,000주가 터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내에서 가장 많은 그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시간을 보면
그 전날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시간에 1,500주가 거래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차트로 보고 들어가서 대응을 하기에는 생각보다는 대응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군들은. 자, 거기에서 지금 보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지금 대주주가 채평규의 8인이 64%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11% 그리고 지금 보면 피델리티 운영이 8%입니다. 그럼 19%, 64%, 19, 64 더하면 얼마입니까? 64, 19. 그럼 83이죠. 그럼 나머지 물량이 17%, 15%, 17%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종목 주식 수가 1,600만 주 중에서도 15%, 17%면 지금 보면 실제 거래가 되는 양은 180만 주에서 한 19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붙이기는 조금 힘든 거죠, 사실. 다른 여타의 거래량 많은 종목군들로 저는 조금 교체 매매를 좀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대주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살 때부터 판단을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살 때도 쉽고 팔 때도 쉬운 종목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도 왜 아파트를 가장 처음으로 재테크를 들어가냐 하면 결국 아파트는 그래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싶을 때도 안 팔릴 때도 많아요. 과거에 황정민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서초동에 있는 설해마을 집을 못 팔았다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거를 내놨는데 3년 동안 물려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근데 주식의 강점은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S&T 홀딩스는 오히려 저는 S&T 홀딩스를 차트 보고 사셨다면 어차피 S&T 홀딩스가 움직이면 S&T 에너지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T 홀딩스 현재로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도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이상로 파트너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저희 시청자분들 한 번씩 투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궁금증과 종목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라이온님이 오늘 환율도 내리는데 외국인들이 왜 팔까?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보다 더 네. 팔고 있다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약간은 생각 자체가 이상해진 것이 1,200원 이상은 원화 초약세 구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1,470원까지 올라왔던 적이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역사상 3번이 있던 중에 한 번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오늘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200원이 된 것도 아니고 1,300원이 된 것도 아니고 1,450원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환율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왜 오늘 단발적 안 들어오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한다면 뭐 1,000만 원부터 10억 정도 그 사이 가장 많이 하시고, 뭐 법인자 운영하시는 분들 한 3, 40억 정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들은 조 단위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 단위의 움직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금리이고 하나가 이제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하루에 빠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외국인들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오늘에 대한 환율이 빠졌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그것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대신에 오늘 환율이 조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환율이 조정폭을 보이는 것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될 준비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희망이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희망이기 때문에 1월 달 랠리는 제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025년도는 달라질 거야.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한국사 1급이거든요. 네.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을사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그런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푸른 뱀의 해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네. 우리가 이제 을사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아픔이 있을 때가 항상 을사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을시년스럽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과거에도 그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11월 달인데 그때도 이제 약간은 이제 으슬으슬하고 조금 추울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을시년스럽다는 얘기가 거기서 비롯된 건데 올해도 을사년인데 우리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기대감, 그런 네. 희망도 저는 2025년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1월에 반등장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첫 번째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은 하이젠 R&M입니다. 또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연출해줬는데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하이젠 R&M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더 오를 것이다. 앞서 있던 그 뭐랄까 이제 6월 27일 날 상장돼 있던 가격대까지 돌파가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갖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장되는 종목군들은 봐야 되는 것이 이 단위가 있어요. 이제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게 될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을 보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상장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시세를 붙이는 종목군들, 처음부터 이제 달려가는 종목이 있고 또 한 종목은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공모가를 상향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때 강하게 시세를 내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우리가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첫 끝발을 붙이는 거죠. 그래 처음에 상장될 때부터 와 환영하면서 갑자기 막 상한가를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스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 과거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주식 얘기를 하면 자, 요 주식이 요게 이제 역사에도 조금 기록이 돼 있을 수 있는 기업인데 첫날 이제 3,004원에 거래가 이제 되고 상장될 때 요때는 이제 15%가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상한가를 가고 한번 쉬고 다음에 또다시 상한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가고 빠졌어요. 네. 요게 이제 몇 번이냐면 12번 연속 상한가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면 처음에 이제 3,000원부터 시작해서 14,500원까지 쉬지 않고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첫 끝발입니다. 처음부터 이 시세를 강하게 한번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음에 다시 이 가격대가 안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가격을 보면 자, 여기에 꼭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이게 몇 년도냐면 2011년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그러면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급락을 한번 붙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을 붙이는 자리예요. 요거는 적어도 2만 원 이상까지 갑니다. 좀 더 홀딩하시면서 오늘 팔지 마시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해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유튜브 댓글창에 젠스님이 하이젠 눌리면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딴 종목 많으니 또 딴 종목 한번 사보세요. 다른 종목을 그렇죠. 이게 추천해 주시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이젠 R&M 얘기를 하고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한 40% 이상 올랐는데 네. 오늘 자리에서 또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좀 따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가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장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살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으로 좀 대체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젠 현재로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주가 밀리면서 29,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미사이언스 이건 대주주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앞에서 지분 경쟁 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회사를 정도 경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하나의 돈으로 생각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 왔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지분 경쟁에 붙었던 기업들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한미사이언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제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붙이면서 강하게 한 번씩 44,500원 이상까지 한 번씩 시세를 한 번씩 분출을 하는 과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거래가 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한 번씩 끊어먹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형성을 했던 구간이 자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대가 이제 31,000원 밴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31,000원 밑에 내려와 있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사실. 손절할 거면 3만 원이 이탈될 때, 31,000원 이탈될 때 손절하는 게 맞고, 지금은 과하게 빠져 있는 구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에 의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1,0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만약에 그날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붙는 흐름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슈에 의해서 강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만약 이 자리를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자리는 앞에 있던 26,6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또 현재 과하게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시세 붙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이상로 파트너의 특별한 종목 추천이 조금 이따 공개될 예정이고요. 증시 전반적인 관심주 한 종목과 또 오늘 상담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좋게 보는 종목 하나, 이렇게 총 2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상담했던 종목들 유튜브 채팅창으로 투표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한 번씩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노루페인트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네. 앞서 이제 우리가 S&T 홀딩스하고 지금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지금 13,000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도 보면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분봉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분봉이 듬성듬성해요. 그죠? 듬성듬성합니다. 주식은 일단 거래가 원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봉이 보면 이제 대충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이제 듬성듬성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게 있는데, 이 말은 꾸준하게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고 호가와 호가 사이에 빈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시장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 주가가 더 빠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의 페인트주와는 조금 다른 것이, 노루홀딩스가 지금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한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실제 근데 1,000만 주 안에서도 거래량은 더 적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인위적인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페인트 관련된 업황을 본다면 다른 페인트주들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대신에 현재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조금 희망에 대한 키워드를 가질 수 있는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 여기서 더 확대되면 어떡하지? 그래, 미래 성장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신규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커스를 그쪽으로 조금 맞추셔야지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노르페인트는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포지션은 요 자리겠죠. 한 8,500원 밴드 고기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목표가 8,5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마지막 종목이고요, 대표님.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도 로제의 아파트 때 뜨겁게 시세 나와주다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엔터 쪽은 또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도 품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우리 나윤랭크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관련한 이슈를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재료는 소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YG 플러스는 이제 음원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긍정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미 주가는 빠졌지만 현재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제한적 흐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음악은 신나는 음악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뭐 제주항공 참사 이슈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정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신나는 음악을 여러 번 이제 유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음원 관련된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제한되는 한 4,200원 밴드 정도 거기에 따른 반등 정도만 좀 기대해 보자. 제가 이제 반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바닥을 확인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신에 상승을 붙이려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될수록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상승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 저는 YG 플러스는 한 4,2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재료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까지 상담 해결해 드렸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아, 지금 네, 전화 상담이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먼저 문자 종목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표님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저희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모큐브고요. 14,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토모큐브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지금 현재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강하게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는 자리죠. 자, 앞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첫 끝발을 붙이는 종목이 있고 또 한 종목은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으로 이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시세를 붙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얘들은 이제 원웨이죠. 한 방향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앞서서 이제 상장되면서 한번 누군가는 이익 실현, 그러니까 물량이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돌려서 보면, 자, 한 번에 대한 꼭지를 치고 넘어갔던 자리가 여기 요 자리 한 14,500원 밴드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14,500원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한번 시세를 붙였는데, 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14,500원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앞에서 그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이익 실현에 대한 기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토목코브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등은 붙여냅니다. 그럼 그 가격대는 정고점이었던 약 16,000원 밴드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16,000원까지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모큐브 16,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해보면서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대표님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가 29,200원이시라고 하는데 코오롱 인더 또 시세 잘 나와주다가 지난주부터 하락세 연출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주가 밀리면서 2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다려보면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얼마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29,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29,200원요. 네. 네, 지금 2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 차트 뭐랄까 이제 좀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낙폭과대 이후로 자, 이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낙폭과대 이후로 이렇게 이제 돌파 매매를 많이들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죠? 이렇게 돌파가 되면 넘어갈 때 많이 추천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코롱인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트적 형태를 보고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되지 않고 주가 한 번 더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돌파 매매 밑에 바닥에서 이제 돌파 매매가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때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폭을 봐야 됩니다. 이제 빠지는 폭.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하락하고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제 29,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2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을 하겠냐? 그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차트하고 유사한 패턴을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니퀘스트라는 기업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회원분 추천주인데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 기업인데 자, 유니퀘스트를 여기 저희가 27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요거는 앞서 봤던 기업과는 조금 유사한 뭐랄까 이제 차트 패턴이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5,2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0원 밴드까지 빠지면 약 25%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25%가 하락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폭을 버틸 수 있는가? 손절할 사람은 다 손절을 미리 다 하겠죠. 25% 정도 빠진다면.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니까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낙폭과대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상승할 때 거래량을 붙이는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 지금 현재 코롱 인더는 자 올라올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점에서 돌파를 해서 넘어갈 때 이 시점이 29,000원 자리인데 29,000원 자리에서 유달리 거래량이 튀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매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9,000원에서 25,700원까지 빠지면 약 15% 정도가 빠지는 건데 이 정도 빠졌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다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흔들기가 너무 약했지 않나. 이런 흔들기 약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저는 만약에 이게 급등이 나오려면 앞에 있던 25,700원 한번 이탈하는 것이 훨씬 더 급등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25,700원이 이탈됐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25,700원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오롱 인더까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또 저희 이상로 파트너가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과 비교까지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 엘리베이고요. 네. 현대 엘리베이 현재 4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신도시 일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아파트 교체를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파트 교체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50%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체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경협주입니다. 이제 북한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의 변화 가능성. 그래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과도 단독으로 만나서 담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바닥권역부터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배당도 존재를 하는데 배당이 약 8%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상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호재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상승을 보였고 지금 그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 빠진다고 보고 목표가는 전고점했던 6만 500원까지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주들도 보면 추가적인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거래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이제 전국이 아직까지는 안정된 움직임을 못 보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거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과정들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손해보고 팔 주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수익 보고 파십시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이제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홀딩해보면서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이상로 파트너가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저희 시청자분들 한 번씩 투표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피디님 저희 좋아요 지금 현재 몇 개일까요? 대표님 999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 개수가 1100개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101개가 남았는데 네. 네. 근데 끝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유망주를 공개해 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 그렇다면 1000개는 딱 달성을 하고 공개하는 건 어떠실까요? 뭐 1000개는 찍지 않겠어요? 뭐 알겠습니다. 나연 앵커가 한 개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지금 한번 눌러봐서 1000개를 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1000개 넘었다고요? 1000개 넘었을까요? 좋습니다. 1001개라고요. 1001개. 네, 더 누르지 마시고 1000사 의미가 또 좋으니까 우리 또 주식 시장에 또 온라인 국고처 1000사 또 나연 앵커 아닙니까? 그죠? 천사 좋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그러니까. 천사. 네. 그러면은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대표님 이 시간을. 저희 시청자분들도 기다린 시간이 드디어 왔는데 오늘 두 가지의 유망주 추천해 주실 예정이시잖아요. 상담 드렸던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좋게 보시는 기업 먼저 골라 주실까요? 저는 앞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네. 다른 종목은 막 이렇게 네. 하이젠 RNM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좋아도 오늘 매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오늘 좋아도 매수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매수하기 힘든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고 막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양심에 털이 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대신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저는 HD 현대건설기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보유하실 수 있다. 그 HD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전진건설 로봇
또는 현대해부다임 이거 다 괜찮거든요. 특히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은 미국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HD 현대건설 기계는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종목 안에 고른다면 HD 현대건설 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드렸던 종목들 중에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가장 전망 좋게 보는 기업 HD 현대건설기계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이랑 현대에버다임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또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상로 대표님께서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유망 있고 좋게 보고 계시는 기업은 어디 기업일지 궁금하거든요. 조선주를 봐야 되는데요. 아우, 저희가 이제 조선주, 네. 조선주를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조선주를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조선주가 이미 사실 만큼 사셨다고 보고 조선주는 조금 길게 보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조선주입니다. 자, 다만 이제 오늘은 개별주 안에서도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카지노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런 이제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폭발적인 이제 수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었고 저희도 직접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주얼 콕핏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나오는 차들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계기판에 운전대 안에 있는 화면이 조금 작은 거잖아요. 한 요 정도 우리가 뭐 요 정도 크기만한 화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계기판 자체가 다 그 디지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디지털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토비스 네. 같은 기업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또 뭐랑 엮이냐면 이제 자율주행과 또 엮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구동부에 대한 이제 디스플레이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토비스에 대한 신규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 토비스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되면 우리가 앞에 전고점이었던 한 24,000원 밴드까지는 강하게 한 번 더 돌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전장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토비스 목표가는 24,0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현명한 대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온라인 국고초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상로 파트너와 종목 상담 함께 달려왔는데요.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마감할지 예상 가시나요? 네, 오늘 키워드 있다 했잖아요. 희망이요. 희망입니다. 네. 우리가 2025년도 시장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1월 2일 날 증시에서 빠졌던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1월 2일은 항상 오릅니다. 그만큼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번 2025년도는 현재의 경제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도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투자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만큼 체감적인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은 결국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상승 모멘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안 좋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은 금리 인하라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드라이브를 걸어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세에 대한 분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또 대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증시는 상당한 탄력을 붙여 나갈 수 있는 증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식 나 포기했다 떠났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주식 함께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온라인 국고초 두 번째 시간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